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근TV의 정재근입니다. 국민들이 꼭 알았으면 좋을 그런 생활 속의 정책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세금, 디지털세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클리드라고 코리아 로컬 인포메이션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인스티튜트, 우리말로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인데요. 243개의 전국 지방자치단체, 시도, 시군구의 업무용 서버를 관리를 하고 또 사이버 보안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기관입니다. 이 기관에서 카드 뉴스를 발행을 하는데, 이 카드 뉴스 중에서 좀 알았으면 좋을 만한 그런 것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개념의 세금, 디지털세. 이것은 무엇이냐 보면은, 이것은 IT 기업이 세율 낮은 국가에 본부를 두고 조세를 회피하자 하니까 이를 막기 위해서 추진된 것으로 다국적 기업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2023년부터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로벌 기업의 기존의 세금 부과 방식은 기업이 물리적으로 위치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서 삼성전자의 본사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으니까 대한민국에서 삼성전자에 법인세를 부과하고, 그렇지만 또 삼성전자의 공장이 뭐 중국 서안이라든지 뭐 상해라든지 이런 데 또 공장이 있으면은 또 그 공장이 그곳에 있으므로 중국에서 삼성전자에 또 법인세를 부과를 합니다. 문제는 이런 고정 사업장이 없이 온라인 기반으로 해외 소비자로부터 수익을 올리는 다국적 온라인 서비스 기업이라면은 아주 막대한 이익을 올려도 물리적인 고정 사업장이 없기 때문에 소득을 얻은 국가에서 법인세를 내지 않습니다. 예를 든다면 페이스북, 여러분 페이스북 다 사용하시죠? 근데 페이스북 본사는 미국에 있죠. 당연히 미국에서 페이스북에 법인세를 부과를 합니다. 그렇지만 페이스북이 자기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한국에 어떤 사업장을 두고 있지는 않죠. 그렇지만 한국 국민이 다 페이스북을 이용하면서 페이스북이 그것을 통해서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음에도 한국에 사업장이 없기 때문에 한국은 우리 국민들이 기여를 한 그런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페이스북에 어떠한 세금을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기업을 막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이런 디지털세입니다. 그래서 사업장의 소재지와 무관하게 소득이 발생한 그런 국가 지역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대표 포털 사이트인 구글의 이름을 따서 우리가 구글세, 또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글로벌 IT 기업에 부과한다는 의미에서 가파세라고, 가파텍스라고도 합니다. 재밌죠?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예. 그러니까 가파텍스 또는 구글세, 디지털세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OECD가 발표한 것에 따르면은 다국적 기업들이 조세 회피로 인한 각국 정부의 법인세 수입 감소액은 2014년 기준으로 연간 1,000억 달러에서 2,40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 돈으로는 약 116조 원에서 279조, 280조 원 되고요. 또 디지털세를 도입을 하게 되면 전 세계 세수가 약 4% 연간 1,000억 달러 이상이 늘어날 것이다. 이것이 이제 2020년 예측인데요. 대단하죠. 이것이 출발을 어디서부터 시작했냐? 2015년에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와 G20 중심으로 디지털 경제에 대한 과세 방안을 논의를 시작을 해서 그 이듬해 다자협약 포괄적 이행 체계를 구축을 했고, 2020년에는 제10차 이행체계 회의 총회를 열어서 필라 1, 2차 중간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2021년에 10월에 디지털세 관련 최종 합의안을 만들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이게 이제 정리가 됐으니까 각국이 이제 이것에 따라서 입법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그래서 각국의 입법 과정을 거치면은 2023년 적용 예정입니다. 핵심 의제, 이 의제라고는 이제 필라, 우리가 이제 기둥이라고 그러는데 이 기둥을 되게 이제 의제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필라 1은 첫 번째 의제 1은 글로벌 기업은 고정 사업장이 없어도 매출이 발생한 시장 소재국의 과세권을 인정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구글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많은 국민들이 어떤 그 활동에 의해 가지고 많은 매출을 발생하고 소득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구글의 사업장이 대한민국에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어떠한 그 과세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업장이 없어도 매출이 발생하면 과세권을 인정을 하자. 두 번째, 이것은 이제 매출액이 200억 유로 이상, 또 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기업에 해당됩니다. 굉장히 큰 기업에 해당이 되겠죠, 이거는. 그래서 통상 이익률 10%를 초과하는 이익의 25%를 이제 과세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필라 2라고 해서 두 번째 의제는 기업이 국가별 법인세율 차이를 이용을 해서 저세율 국가로 법인을 이전해 조세 회피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글로벌 최저한세를 15%를 도입을 하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기업은 어쨌든 뭐 소득 세금을 적게 부과하는 데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 국가별로 이렇게 경쟁을 서로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제로섬 게임이 되는 거죠. 기업만 좋고 국가 간에는 이 출혈 경쟁을 하게 돼서 이런 경우에 이제 뭐 빈익빈 부익부라고 해서 세금을 감면을 해줘도 별 지장이 없고 한 그런 잘 사는 국가가 오히려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걸 막기 위한 그런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이것은 매출액이 7.5억 유로 이상의 다국적 기업인데 다국적 기업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 소재 국가에서 최저 세율 15%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 시에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한다. 그러니까 최소한 15% 이상은 부과를 하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이 다자 협정안의 국내 절차를 진행을 하고 새로운 과세 대상 범위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거나 또 필요시 국내법을 개정해서 2023년부터 디지털세 도입을 정착시킬 예정으로 정부는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사실 어느 나라보다도 대한민국이 인터넷과 관련된 이런 그 활동이 왕성하죠. 유튜브, 페이스북, 그래서 그 넷플릭스 등등. 그래서 이런 그 다국적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사업장을 두지 않고 우리 국민의 어떤 그 활동을 통해서 소득을 창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디지털세를 부과를 하게 된다면 우리의 그 세수 증대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생활 속의 정책, 오늘은 디지털세, 글로벌 디지털세 도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시면 좋아요, 구독 해주시면 좋은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